나는 요즘 생각하는 게 남 생각 좀 봅시다. 남 생각하면 그렇게 말 안 할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좋은 대접 받고 싶어요? 그럼 내가 잘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거 안 줄래? 그럼 주고 싶어도 안 줄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알으면 자동적으로 쓸 거예요. 근데 몰라서 못 쓰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한국말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쁜 말 많거든요. 이런 말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남윤숙입니다. 풀꽃 시인 나태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태주입니다. 책과 삶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짧은 몇 마디를 하면서도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쁜 말투와 말을 써서 나쁜 인상을 줍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래도록 기억되는 좋은 말 여쭤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나이 들수록 일상생활 속에서 품위 있는 말투 뭐가 있을까요? 남한테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나한테 좋은 말이 아니고 남 생각해야 돼. 나는 요즘 생각하는 게 남 생각 좀 봅시다. 남 생각하면 그렇게 말 안 할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 시대의 요청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이 세상 왕창 무너집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인 나와 모든 너로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살려면 협조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모든 너에게 내가 잘해야 돼요. 전일 중에 가장 소중한 건 하나밖에 없는 나예요. 근데 이 내가 잘 살려면 너한테 잘해야 돼요. 가장 예쁜 생각을, 가장 좋은 생각을, 가장 좋은 모습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거는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나는 학교 선생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다니면 되는데 애들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야 너들 밥 처먹었냐? 그러면 애들도 너는 먹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반말 안 들으려고 여러분 아침에 꼭꼭 씹어서 밥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왜 애들한테 곱게 경어를 써야 되는가? 자기가 반말 안 들으려고. 교육?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분명하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가는 말을 곱게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오는 말이 고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투대로 그렇죠. 말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좋은 대접 받고 싶어요? 그럼 내가 잘하는 거예요. 시는요, 1인칭이 2인칭한테 하는 말이에요. 1인칭이 2인칭한테 하는 끝없는 호소와 요구예요. 그리고 고백이에요. 호소는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걸 더 끌어들이는 요구예요. 그리고 고백은 자기만 아는 것을 살짝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확실하게 해서는 안 되죠. 호소를 했을 때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곱게 얘기하잖아요. 확실하게 이거 안 줄래? 그럼 주고 싶어도 안 줄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시인들도 곱게 시를 써보세요. 그럼 독자들이 그걸 곱게 읽을 거예요. 단순합니다. 선생님 시를 필사해보는 것도 연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계속 예쁜 말을 쓰면 예쁜 말밖에 몰라요. 예쁜 말밖에 모르니까 나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쁜 말 하는 사람이 나쁜 말밖에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말을 계속 써서 이 말밖에 나는 못해. 그래서 나는 사랑밖에 못해.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선생님께서 평소에 언어를 쓰실 때 일상생활에서 나이 들수록 이런 말을 하니까 소중하다. 이런 언어가 있을까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말, 그렇게 하고 섬세한 말, 한국말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쁜 말 많거든요. 아리잠직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리따고 조그마하다, 사운데다. 큰 소리가 아니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바람이 분다. 그래서 많은 좋은 말을 많이 알으면 자동적으로 쓸 거예요. 근데 몰라서 못 쓰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말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요, 좋은 시집 읽는 거예요. 나태주 시집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괜한 말을 한 것 같아. 그렇다면요, 선생님은 어떤 말투로 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이 좋으시고 저 사람이 참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옛날에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어줘요. 그때는 연필로 얼굴을 고쳐줬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때 나왔는데 나하고 전혀 닮지 않게 지나치게 이쁘게 젊게 해놓으면 아니라고 그래. 그래서 이 좋은 말을 하는 것도요, 나한테 적당하면서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나한테 지나치게 해주면 그건 거짓말 같아. 그걸 허례허식이라고. 그리고 과공비례라고 그래. 지나치게 다른 사람한테 공경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적절한 것이죠. 이 적당하다는 말이 요즘 세상에 나와서 지금 망가졌는데, 적당하다는 것은 꼭 맞다 그 소리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적당히야 그러면 대충 하라는 말인데 그게 아닙니다. 꼭 맞게 하라. 그래서 적당한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딱 맞는 말을 해줘야 돼요. 적당하게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고. 그 누가 누구신지 선생님. 그걸 해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마음에 넣고 그 사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해주면 좋아할까? 말하자면 주름이 짜글짜글해서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한테 너무나 얼굴이 예뻐요. 그러면요, 우리 사람 되게 화낸다니까. 그때는 노인네들한테 그래요. 할머니 오늘은 참 고우시네요. 그게 적당한 말이에요.
할머니 오늘은 참 젊어 보여. 그건 과공필이에요. 그 얘기 안 하고 할머니 오늘은 참 옷하고 어울리세요. 오늘은 날씨하고 참 어울리세요. 웃음이 오늘 날씨하고 너무 맞으세요. 할머니한테는 예쁘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고우세요. 고우세요. 요즘에는요, 예쁘게 말하기 이걸 공부하고 또 스스로 따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요, 진심은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정하게 할 수 있을까 권해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을까요? 이혜인 수녀님 책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혜인 수녀님은요, 일성이 예쁘게 말하기.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 책이 다 예뻐요. 그런 책을 읽고 공주병 걸린 여자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주병 걸린 사람은요, 절대로 욕먹을 짓을 안 해요. 공주답게 그렇죠. 행동을 하니까. 네, 내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공주병 걸린 사람들은요, 못 살아도 잘 살아. 왜냐면 절대로 안 예쁜 모습은 보이질 않아. 자고 일어나서 바로 화장하고, 자기 전에 화장 지우고, 남편한테도 안 보이고, 말도 예쁘게 하고. 우리 집에도 둘째 누이가 공주병인데 잘 살아요. 아주 잘 살아요. 우리가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려면 말하는 거에서의 공주병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근데 왕자병은 좀 곤란해. 지금 말씀하신 이거에 관해서 인상 깊은 식구가 있어서 제가 먼저 낭독을 하고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인생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소낙비를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날씨 탓만 하며 날씨한테 속았노라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좋았노라 그마저도 아름다운 하루였노라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짧은 대화로도 정말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말투가 이 시 안에 다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요, 이렇게 한마디 말을 해도 사람을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투의 특징이 뭘까요? 이 시가 사연이 있어요, 나한테. 내가 병원에서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의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6개월 동안 내가 긴급 환자 이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 간호하고 살았던 그 날들을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 소리가, 여보 이것도 우리의 삶이야. 우리 집사람이 남은 애타 죽겠고 네가 죽기 전에 내가 죽겠다 뭐 그런 식이야. 우리 집사람이 병들었거든. 이 사람도 나를 간호하다가. 그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살았던 인생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낙비로 내가 표현했는데 나는 소낙비를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달랜 얘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웃기네 이런 식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시가 놀라운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맑은 물 같아요. 근데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서사가 있어요. 서사는 시를 통해서 모르죠. 근데 독자들이 이걸 짐작합니다. 인생에서 까끌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넘어설 때 아름다운 시나 예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를 선물로 주시죠. 시는 불행하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시 많이 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적으로 가고 싶어서 시를 쓰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하고 완전한 사랑을 한 사람은 시 쓸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 참 그렇게 고달픕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요것만 하지 마라 한 가지 딱 짚어주신다면 상대방의 신체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면 안 돼. 그거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최악이에요.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신체적인 거. 나는 젊은 시절에 박 선생이라고는 친구가 있었는데 날 보고 가끔 그래요. 나 선생은 나이보다 늙어 보여? 그런 소리가 어딨어. 굉장히 신뢰를 범했네요. 지가 젊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집에서 못 나댕겨요. 그따위로 말하니까 집에서 못 나댕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후배인데요. 학기는 후배예요. 나보고 자꾸 그래요. 선생님 손 떨지. 아니 떨릴 때도 있지. 안 떨려요? 내가 보니까 지가 못 떨더라고. 손 떨기를 바라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얼굴이 좀 야해 보여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투사네요. 그렇지. 그게 꽉 찬 거야. 그걸 트집 잡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 그 사람이 생각해서 좋게 받아들일 걸 골라서 말하라고. 타인배려요, 타인배려. 그리고요,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자꾸 건강 얘기하지 말라고. 또 후배 하나 그래. 선생님 건강하시죠?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지가 잘 알거든? 아니, 80살 먹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이빨 아파요. 어떻게 건강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한술 더 떠요. 사모님도 건강하시죠? 우리 집사람 다리 아파서 지금 수술해야 되거든요. 다 하는 얘기를 왜 또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좀 이빨 좀 내가 맞고 싶다. 건강하시죠? 하지 말고 평안하시죠? 이렇게 해라. 건강은 육체에 대한 문제예요. 마음을 물어라. 평안하시죠? 평안하지 않은데 좀 그러려고 노력해. 그러면 좋잖아요. 마음은 잘 모르겠다고요. 하나 배워갑니다. 저도 평안하시죠? 응, 이렇게. 평안하시죠? 그러면 되지. 최악은 이런 거예요. 암 걸린 사람한테 가서 암 걸렸다며?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암 걸린 사람은 그걸 감추고 싶어요. 각박해서 남을 찌르고 싶어. 그러면 그게 나를 찌른다니까? 그런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처럼 성공한 시인이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타이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과라든지 나의 장점 이런 거를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나는 젊었을 때 우리 딸한테도 밥상머리에서 할 말이 있어요. 비무첨하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인데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는다. 이거 말 안 되거든요.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아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첨하지 말라는 것은 아첨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아첨하게 돼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리지 어떻게 돈을 안 빌려요. 그렇지만 빌리더라도 지나치게 비굴하게 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참 쉽지 않았어요. 내가 빈이 묻혀놓은 사람이었거든요. 가난했어요. 근데요 내가 좀 미안해요. 내가 책이 좀 팔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할 것은요 부인무교예요. 부자이지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소리는 자랑하지 말고 좀 힘든 사람 그 사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도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인무교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비무청을 잘 해본 사람이 부인무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지나봐서 압니다. 왜냐면 자기가 비무청 해봤잖아. 그래서 없는 사람 시정을 아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이러고서 밥 주면 안 돼요. 창피하잖아. 자꾸 배고프다는 걸 강조해. 이리와 그냥 먹어볼래? 먹어봐. 이렇게 하고서 그냥 슬그머니 줘야지. 돈을 주고서도 내가 줬다잉? 그게 아니고 그냥 잊어버려. 그 사람이 알거든요. 돈 받은 사람이 안다고요. 돈 주고서 그걸 자꾸 떠들고 광고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바로 부의무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부자이지만 교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요. 살면서 물론 어떤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만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런 자랑은 정말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돈 자랑하지 말아야 돼. 돈 자랑. 그리고 잘난 자랑하지 말고. 잘난 자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잘났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잘난 게 아니라 남이 잘나서 잘난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자랑도 할 것도 없어요. 유명한 건요. 자기 혼자서 유명해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유명해지. 지금 오늘날에 영웅이 없고 어른이 없다 그러지. 그거는요. 사람들이 영웅을 만들질 않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영웅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받들어서 세워야 영웅이 되고 어른은 아랫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어른이라고 해줘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도 어떤 사람이 시인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시인해 시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시인, 어그리가 있어야 돼. 너는 시인이야. 나는 내 명함에 시인이라고 안 썼어요. 아까 명함 받아봤는데 그냥 성함만 석자가 남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받들어야 시인도 나오고 영웅도 나오고 어른도 나온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 보고 싶었다. 이 책을 초중고 교사분들이 그렇게 많이 읽으신대요. 이 책의 어떤 장점 때문에 많이 보시는 걸까요? 이 만화 웹툰 세 권 다 그림이 시원시원해요. 그 심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다, 담백하다. 그러니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표지도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손녀딸이 같이 있는 표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출판사 우리 대표한테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살자. 그래서 싹 내리고 얼굴 하나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 들어오잖아요. 애기가 확 웃는 모습이 있으니까 사람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을 살린 것이 만화고 특히 이 책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신간이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나태주가 유튜브나 방송에서 한 말을 골라가지고 오래전부터 공을 들인 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목이 너를 아끼며 살아라. 책 제목을 정할 때 내가 제목을 정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나 혼자 정하지는 않습니다. 책을 만드는 에디터나 대표나 또 독자나 이런 사람하고 서로 상의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내 책 제목 뭐로 했으면 좋겠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책이 잘 팔려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한테 물어봤잖아. 무슨 음식 해주면 좋겠어? 무슨 라면 끓여줬으면 좋겠어? 했을 때 그쪽에서 원하는 라면을 끓여주니까 잘 먹겠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의견도 얘기해요. 행복아 어서와는 책 이름이 길었어요. 그래서 내가 줄였어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제목입니다. 행복아 어서와를.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건데 그걸 했잖아요. 의인법화한 거예요. 시적 허용으로 다 되는. 그렇지. 맞지 않지만 비문이지만 그걸 쓰자 그랬어요. 오늘은 나태주 시인님과 함께 말의 품격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갖춰야 할 말의 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감동과 지식을 전하는 책과 삶, 책과 사랑.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80년 생애를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인생을 대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우선 살아있으니까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행복해요. 아주 뻔해요. 결핍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예 무결핍으로 인생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행복은 누구나 다 바라는 마음이죠. 누구나 다 바라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룰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식을 전해드리는 책과 사람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작가 남인숙입니다. 오늘은요, 전 국민에게 정말 오랜 시간 따뜻한 시로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전해오신 분이시죠. 우리 시인 나태주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저는 공주 살면서 시 쓰는 사람인데요. 책과 삶 여러분 오늘 새롭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80년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인생들을 만나고 또 느끼고 하는 것들이 시로 표현해 오셨는데,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대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은 누구나 다 바라는 마음이죠. 누구나 다 바라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룰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거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만족하고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모자란다 이건 아니지 그러면 불행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주 단순하다. 내 시에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괴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시 전문인데 여기서 보면 집, 사람, 노래 아주 단순하거든요. 이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행복할 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을 거다. 시를 읽으면서 삶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부를 노래는 없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노래라는 게 이제 범위를 넓혀서 이런 입으로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은 문화, 자기가 즐기는 어떤 것, 그걸 나는 더 포괄적으로 하라고 싶었어요. 이 유튜브 이런 방송을 보고 여러 가지 좋은 걸 느끼고 배우고 하는 것도 노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세대보다 성공에 대한 기준 너무 높아진 세대가 돼서 많이 불행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런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다스리는 가 좋아하는 거로서요. 답이에요. 단순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 하다 보니까 앞에 가서 자꾸 거꾸러지는 거예요. 잘하는 걸 하는 거는요. 잘 못했을 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요. 잘 못하고 좀 부족해도 좋아하니까 또 할 수 있어요. 나태주가 지금 80인데 시를 계속 쓰고 해마다 시집을 한 권씩 두 권씩 창작 시집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시를 잘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를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2000여 편의 시를 쓰셨다고 5천, 아니 5천이에요. 이제 5000입니까? 예. 나는 5천 편의 시를 다 오픈했어요. 좋아하는 일, 시 쓰는 일을 그동안 꾸준히 해오셨으면서 또 행복을 찾으셨고, 그리고 그 과정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성공은 따라와요. 아인슈타인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나는 좋아하는 일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저도 상담을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도대체 좋아하는 일은 어떻게 찾나요? 쥐가 찾아봐야죠. 그리고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왜 그 시를 읽고서 인생을 못 찾아요? 프로스트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많이 다니고 넓은 길이 있는데 나는 그 길 안 다니고 수풀에 쌓인 그 이슬에 지쳐 있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갔다고. 자기가 좋은 거 하라고요. 그냥 지 걷는데 가라고요. 풀밭에 가고 싶으면 풀밭에 가라고 그러고 낚시지러 가고 싶으면 강가로 가라고 그러고 그래야지. 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만 가냐고요. 내가 가고 싶은 소로길이 있으면 그로 가라고. 지금 가다가 발에 이슬이 채이고 풀이 걸리고 그럴 줄 모르지만은 그 길이 자기가 진짜 가는 좋은 길일 수 있어요. 나는요 15살 때 선생님 되는 사범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주 걱정이 많았어. 도대체 너는 선생할 사람이 시 써서 뭐하냐. 근데 나는 끝까지 시 썼어요. 우리 친구들 18, 9년, 20년 전에 다 정년하고 집에 앉아있는데 나는 시를 썼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 뒤로 계속 더 돌아다녔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갔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다니는 넓은 길, 유행하는 길, 그거 가지 말고 내가 봐서 좋아하는 길을 가라고요. 그거는 아이가 찾을 일이에요. 왜 못 찾는지 모르시죠? 애들한테 다 해주니까 못 찾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목마를 것 같으면 얼른 물 먹이고 얘가 목마른 걸 모르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화분은요 왜 죽이죠? 주로 과습으로 많이 적죠. 당연하죠. 우린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핍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인생은 결핍을 해결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결핍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예 무결핍으로 인생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결핍이 얼마나 소중해요. 결핍을요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때 그리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움이라는 것은 아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고향이 사라졌어요. 북한 사람들, 온 사람들 그립잖아요. 얼마나 그리워. 없잖아요. 남한 사람들은 고향에 가는데 못 가잖아요. 바로 그 위장 선생의 국화에 표현한 시가 있어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이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이런 시가 있어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이 뒤안길에서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그리워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가슴 졸이는 게 인생이.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립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게 생기길 바래요. 결핍이 결핍되어서 생기는. 그렇죠. 내가 그거요. 답이에요. 지금 시대는 결핍의 결핍 시대예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고달픈 걸 겪어보고 여러 가지 결핍을 스스로 만들어보는 자발적 고독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작가들 아시잖아요. 작가들이 작가가 된다는 것은 자발적 고독이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고독 속에 나를 가둬놓는 건데 자발적 결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인과 웹툰 작가의 만남이다. 정말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인연이 이어지신 걸까요? 나는 어렸을 때 만화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만 되면은 집에서 만화책 읽으면 뭐라 하니까 만화책 살고니 숨겨가지고 남의 집 담장 밑에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어두울 때까지, 할머니가 막 밥 먹어라 하고 부를 때까지 만화책을 읽었어요. 그런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거든요. 내 독서의 기초는, 시작은 만화책이에요. 우리 딸 라민애도 그럴 거예요. 독서의 기본이 만화책이라고. 애들 만화책 읽게 하라고. 그래서 만화책 읽지 마. 그게 아니에요. 만화책이라도 읽어서 집중력을 늘리면 책을 읽을 것이다. 애들 책 안 읽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만화책 읽다 보면 집중력이 생기고 흥미가 생겨서 책도 읽을 거다. 내가 시를 또 썼잖아요. 근데 시인들 얘기가 그래. 왜 그렇게 시가 사람들한테 안 읽히고 시집이 안 팔리냐. 나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시를 만화로 만들자. 그래서 만화책을 만들어요. 만화책이 예전에는 접근성이 되게 많았었고 추억이 많은 매체인데 요즘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시를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도래중학교 갔는데 애들이 이제 이야기를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학습 만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역사 책도 만화로 만들고 소설책도 만들고. 그런데 시 만화책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 정말로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 그때까지는 긴가민가 했어요. 진짜로 만화책 원해? 그렇다는 거예요. 좋겠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만화책 만들지. 그리고 내가 만화 시집이 나오면 너들한테 제일 먼저 보내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고 1년인가 2년 만에 잘 회복이 돼서 만화책이 나와서 보내줬습니다. 10권. 정말 그런 탄생 비화와 훈훈한 후일담이 있었군요, 또. 만화책이 교육 현장에 활용됩니다. 책 읽기 싫어하고 시가 뭔지 모르고 싫어하고 그럴 때는 만화책을 통해서 그 중간다리를 건너가면 되지 않겠어요? 만화책 읽는 것도 독서예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또 내가 밀양 동명고등학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또 노래 시집을 내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어떠냐 했더니 애들이 막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노래 시집을 오늘 질문한 9살한테 보내줄 테니까 그 명단 가지고있다가 9권 보내주면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 노래가 들어있다고 하면 뭐 QR코드 그렇죠. 같은 걸로. 왜 어떻게 그걸 알 수 예. 있어? QR코드로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챗 GPT가 나왔으므로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사람들이 빨리 알아야 돼. 그러면 남은 건 뭐냐? 융복합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내가 카이스트 총장 이광영 박사한테 이 얘기를 들켰어요. 그래갖고 이광영 박사가 그러면 당신 와서 컴퓨터 공학 석자 교수 해라.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내가 석자 교수입니다. 만화 시집을 만들었다고 나 석자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정말 융복합 시대의 대표 주자로서 새로운 시도에 또 동참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길이 없어요. 챗 GPT가 다 해. 지적인 건 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남은 것은 융복합밖에 없어요. 그렇지. 인공지능, 챗GPT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개발해서 살아가야 될까? 감성적인 능력을, 지적인 능력은 걔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챗GPT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가가 있어요. 피로사용. 그렇죠. 독일에 가서 공부한 분. 그분이 피로사회를 쓰고 10년 만에 불안사회라는 책을 또 썼어요. 불안사회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AI는 외로울 수가 없다. AI에게는 하자에 대한 욕망이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AI는 시를 못 쓴다. 근데 시를 못 쓸 뿐이지 시에 관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만화책도 AI한테 학습을 시키고 무슨 작가의 풍으로 만화책으로 그려줘? 그러면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걔가 우리를 갖고 노는지 그거는 말을 못하지. 감성의 영역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걸 발달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요
끝까지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 떨리는 마음, 그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타자에 대해서 에로스를 갖는 마음. 이 에로스가요, 꽃이 있어요. 참 사랑스럽다, 예쁘다, 더 오래 보고 싶다. 이것도 에로스예요. 근데 AI에게는 있을까요?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네. 너에게도 에로스가 있냐? 한번 이 방송 듣는 분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너에게도 타자에 대한 욕망이 있나? 이 타자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한백철 철학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는 논하거나 얘기하거나 감상을 할 수 있어도 에로스가 없는 AI는 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다. 아마 챗 GPT는 없지만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행복 어서봐 이 책을 비롯해서 우리 만화 시집 시리즈가 전 세대를 관통하면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비결 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화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제가 일본이 안부, 그게 안부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나왔어요. 네. 안부가 걱정이에요. 안부는요, 편안하시냐, 안녕하시냐, 안녕하지 않느냐. 사고가 있냐, 없냐, 그 소리예요. 안부. 그리고 두 번째는 별을 사랑하여 사랑이. 이번에는 행복.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중요하고 쉽고 친숙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할머니도 읽고 손녀딸도 같이 읽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책 좀 많이 읽으시고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이 80년 생애를 살아오시면서 만약에 행복의 조건 이걸 한 3가지만 꼽는다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뭐 하실까요? 나는 우선 뭐 내가 살아있으니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행복합니다. 아주 뻔해요. 일단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해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 지수는요, 멍텅구리 지수예요. 멍텅구리 지수예요. 얼마만큼 모르느냐의 지수다 그런 얘기예요. 타이시 어떤 고장에 가면요, 제일 밴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 지수가 높대요. 불빛이 제일 흐리고 그리고 소리가 덜 들리고 그런데 물어보면 행복 지수가 제일 높대요. 근데 대전시에 가장 밝은 동네 사는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가장 낮대요. 또 그런 결과가 그럼요. 불빛 공해라는 것도 아세요? 불빛이 공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불빛이 아주 없는데 있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공해를 덜 입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만족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것에, 그리고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사는 내 집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내 나라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만족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달라이라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달라이라마한테 물었다고 그럽니다.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고 만족입니다. 또 물었대요. 한국인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달라이라마가 이런 요지의 말씀을 했다. 한국인 부유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것하고 행복한 것은 이퀄이 아니다 그런 얘기.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읽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냥. 너는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 문삼석 씨의 그냥이란 시입니다. 그냥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 행복에 대해서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좋다, 아름답다,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요, 우리 시인 나태주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감동과 지식을 전하는 책과 삶, 그리고 책과 사람. 다음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울리는 진실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너 이것도 못해? 해야지, 잘해야지 이렇게 박달하고 애한테 자꾸 윽박지르고 그걸 요구하면 아이가 어떡하겠어요. 근데 나는 우리 아들한테는 지지보다는 내가 대립을 했어요. 그것이 내가 후회하는 거. 그래서 부모 노릇을 할 때는 배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보면서 내 것이 옳다고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실수를 해요. 오늘도 삶의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책과 사랑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풀꽃인 나태주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책과 함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작가님의 만화집인데요. 별을 사랑하여. 사랑에는 또 여러 대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관해서 여쭙고 싶어요. 시에서 부모로서 후회의 심정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우리 부모들도 나를 통해서 후회하셨을 거고 나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또 없죠. 시가 마음에 들어오면이라는 책에 이영웅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렸을 때 완전한 내 편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끝까지 내 편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엄마거든. 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요 우리 할머니가 내 편이었어요.
근데 나는 우리 아들한테 미안한데 우리 아들한테는 지지보다는 내가 대립을 했어요. 너 이것도 못해? 해지. 내가 몰랐어요. 그것이 내가 후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한테 되게 미안합니다. 지지자가 돼주지 못한 거. 그거 참 지나고 나서 후회되는 점이. 그렇다면요, 말씀하신 후회를 바탕으로 해서 요즘에 이 자식을 키우고 있는 젊은 부모들한테 절대로 이것만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부모가 못한 것을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대립을 하는 거예요. 압박을 받는 거죠. 무엇을 해도 좋다. 네가 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서로 자유스럽지 않을까요? 그런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자유도를 줬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세상이 변했어요. 변한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옛날의 개념, 자기 소망만 갖고 아이한테 자꾸 윽박지르고 그걸 요구하면 아이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어른들이 꼰대 라떼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꼰대 라떼 소리는 안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늙어서 좋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 아들한테 대한 것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 아들한테 네 맘대로 해봐. 나는 내일 할 거야. 돈이 필요해? 그건 내가 줄 수 있어. 달라고 하면 줍니다. 왜 못 줘요? 목마르다는데 왜 물을 안 줍니까? 부모들도 애가 돈 달라고 하면 주세요. 근데 달라고 별로 안 하는데도 자꾸 돈 쓰라고 하지 마세요. 쓰고 싶어요. 그때 주라고요. 자기 본의로 자꾸 아이를 보지 말고 좌지우지 하지 말아라. 아이는 아이다. 내가 그걸 몰랐어요. 아이하고 내가 한 통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걔가 못하는 게 속상한 거야. 한 통이 아니라는 걸 알면 그게 속상할 거 아니죠. 오늘날 젊은 부모들도 그러지 않을까? 애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모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엄마들 아빠들. 피아니스트 아닌데 왜 피아노를 자꾸 강요를 해요? 애가 화가 아닌데 왜 자꾸 그린 데다가 막 윽박지르고 몰아요? 혹시 자기네들 시간 때우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애 못 봐주니까 애들을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닌가? 스스로 자기 탐구를 하면서 찾아 나가서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식을 다 키워놓으셨잖아요.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어떤 장면이 기억 속에서 떠오르실까요? 부모의 모델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을까 하면 부모에 대한 모델이 확고하게 있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대로 하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모델이 너무 확고해서 우리 아들한테 실수했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 노릇을 할 때는 배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보면서 내 것이 옳다고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실수를 해요. 그래서 다른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저 집은 저러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요. 세상이 변했잖아요.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우리 부모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그걸 자꾸 받아들여서 나를 바꾸는 엄마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왕창 실수를 해요. 지금 말씀하실 때도 따님 말씀도 해주셨고 각별한 부녀 사이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존중해야 돼요. 나이가 먹었는데 계속 옛날처럼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나는 딸한테도 말을 많이 안 합니다. 딸이 서울 사는데 그 집에도 자주 안 가요. 우리는요 전화도 자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식을 하루에 한 번씩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부천에 갔구나. 아 그렇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일보에 글을 써요. 화요일날. 그러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읽어요. 걔도 알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세상에서 네 글을 제일 처음 읽어주지. 그걸 우리 딸이 알아요. 말은 안 하죠. 근데 알아요. 세상에 내놓는 글로 소통하는 그런 특별한 부녀 관계시네요. 약간 껄끄러워요. 서로의 독자로 이어지는 부녀 관계는 걔는요 내 시를 굉장히 무시해요. 내가 하는 강연도 굉장히 무시해요. 나보고 뭉개인데 근데 걔는 뭉개진 않아요. 메시지가 분명해. 나는 메시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 인생이니까 사랑이니까 그냥 가다가 마는 것이 인생이고 사랑이 아닐까. 사랑도 가다가 마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가려고 오지 마세요. 가다가 말아도 괜찮다. 그럼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식으로서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할 걸 후회되시는 일도 있을까요? 부모한테는 어린 사람들이 화딱지가 않아도 잘해야 돼. 참아야 돼. 부모니까 그쪽에서 나한테 잘했으니까 꼭 갖는다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고 참아야 돼. 우리 아버지 굉장히 꺽쇠고 그랬는데도 나는 대들었어요. 내가 옳아요. 옳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옳은 것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을 지지해 줬어야 우리는 말해요. 잘해드리고 좀 참으라고. 나중에 후회한다. 이 책은 남녀 간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자식 사랑까지 이어진 사랑에 대한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수채화풍으로 그림이 돼 있고 주인공도 매우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책입니다. 사실은요 사랑이라는 것이 허상이에요. 나는 주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주제가 사랑이었어요. 도대체가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필요하고 이 사랑에 대한 것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평생 동안 사랑에 대한 시를 썼어요. 내가 만약에 사랑에 대해서 알았다면 분명히 알았다면 안 썼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우니까 모자라니까 그곳에 가보지 못했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그렇지 않아요.
않을까요? 내가 부모 노릇이라는 시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부모 마음이라는 시를 낭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 마음 나태주. 부모 마음이 다 그래. 다른 사람 아이 아니고 내 아이기 때문에 안 그래야지 생각하면서도 생각과는 다르게 속이 상하고 말이 빠르게 나가고 끝내는 욱하는 마음. 아이를 몰아세우고 아이를 나무라고 나중에 아이가 잠든 걸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마음. 새근새근 곱게 잠든 모습 보면 더욱 측은한 마음. 사람은 언제부터 그렇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살았던가 측은한 마음으로 버텼던가. 부모 마음이 다 그래. 그래서 부모가 부모인 것이고 자식이 자식인 게지. 그게 또 어길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고 고귀한 약속이고 그럴 거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더 남는 것은 기다려주고 져주고 참아주기까지. 참 괴로운 일이에요. 지나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기를 하셨던 것 같더라. 오늘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그걸 다 해. 근데 좀 지나쳐. 60만 내지 100만 정도가 행가로 보게 돼요. 아예 부모한테 독립 안 하고 40살, 50살까지 산다 이거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까지 좋은데 기다려주고 져주고 참아주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끊어야 돼.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두 번째 이유를 갖게 하는 거야. 두 번째 이유. 왜? 사람을 보면 두 번째 이유를 가졌는가를 봐요.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거는요 매우 상징적이고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길러주고 낳아주고 가르쳐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떠나야 돼. 떠나서 자기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땅 자기 나라를 건설해야 돼. 선생님 책을 네이버 웹툰 작가분들이 선생님 시를 너무 좋아해서 웹툰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어떻게 책이 될 수 있었을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가들 나름대로 자기 취향을 떠올렸을 거예요. 마음속을 그렸던 예상했던 스토리에 맞는 시를 찾아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요소에서다가 나태주 시를 배열하고 대사에다가 시 문장의 어떤 것을 조금씩 인용하고 이래서 시와 스토리하고 이어가서 끌고 간 것 같아요. 서사 구조 속에 시를 집어넣은 거죠. 이 책이 특징이 뭐냐면 단순하면서도 짧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속에 시가 들어가니까 시의 내용이 버겁고 어려워도 아이들이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그 시가 들어가니까 아 이거구나 해서 만말이라든가 잘 몰라도 상황에 맞추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인 나태주 선생님을 모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책과 삶, 그리고 책과 사랑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